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저는 샵투버 그리고 쇼핑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뷰티 전문 기업 더 올가의 상품 중에 하나인 휴디아 미네랄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전문 기업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휴디아 미네랄 이런 이너 뷰티 제품입니다. 보신 것처럼 바르는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는 화장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콜라겐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네랄 제품이 이 피부 미용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특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도 그러한 즈음에서 좀 이 미네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방송을 영상을 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제 네이버 블로그의 이름은 m스페이스고요. 그 m스페이스에 지금 포스팅되어 있는 글을 소재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제목은요, 보신 것처럼 서프라이즈 신비의 만병통치약 무미아의 정체는 유기미네랄, 더 올가 필수 종합 무기질 이온 영양소 휴디아 미네랄, 이런 제목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요, 유기미네랄, 유기미네랄. 이 말은 미네랄은 보통 종류로 따지면 수십 개의 종류가 있고요. 크게 보면 다량 미네랄, 미량 미네랄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제조 공법이라든가 소재에 따라서 또 이게 미네랄, 무기 미네랄, 유기 미네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휴디아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한 소개 시간입니다. 한번 볼게요. 휴디아 미네랄, 휴디아 미네랄. 이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콜로이드형 제품인데 굉장히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미아라고 하는 이 서프라이즈 방송에서 이 무미아라는 게 방송이 됐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휴디아 미네랄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전에 신비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무미아 이 방송을 한번 먼저 보고 나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11분 29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앞부분만 좀 간단하게 보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라든가 기타 검색해 보시면 무미아라는 걸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무미아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들이 이 무미아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무미아라는 게 뭔지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0년대 유럽, 모든 이들이 열망하는 약이 있었다. Sweetie, wake up and take this. 정신 잃고 쓰러진 사람도 먹기만 하면 단번에 일으켜 세우고 It is broken. Give me the medicine. 뼈가 부러졌을 때도 바르기만 하면 낫고 Have you tried this? It works wonders! Really? 심지어 신비의 정력제라 불리며 중세 유럽 최고의 명약으로 만병통치약으로 명성이 차지했던 약의 이름은 바로 무미아였다. 무미아는 가벼운 감기나 두통에 상비약으로 사용되는가 하며 화상이나 상처난 피부에 바르기도 했고 뇌전증이나 중금속 중독 등과 같이 심각한 질병에 쓰이기도 했다. 용도에 따라 물약은 물론 가류약이나 연고나 고약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가격도 천차만별. 다양한 가격대로 무수히 많은 종류의 무미아란 약이 존재했다. 집집마다 거실에 비상
보신 것처럼 좀 흥미로운 물건이죠. 물건? 제품이 약이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아주 흥미롭죠. 이 무미야라는 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휴디아 미네랄의 제품의 효능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 무미야도 결론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유기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유기 미네랄. 이 원료가 굉장히 재밌는데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휴디아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얘기부터 한번 하고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네랄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의 이제 필수 5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 무기질이 미네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 무기질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미네랄이라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인체의 성장과 유지 및 생식에 필수적인 무기질, 영양물질인 광물질을 말하고요. 그 종류는 약 74종 정도가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 중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서 4%도 되지 않는데 영양상으로는 모든 생리대사를 시작하고 조절하는 원소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일단 미네랄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아셨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면 물 광고들 보세요. 다 미네랄이 풍부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또 현 실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네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통해서 미네랄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고리 미네랄을 아시나요? 인체에서 꼭 필요한 5대 영양소 중 하나로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정상적인 면역 기능, 신경계 세포의 전달 등 무려 수만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몸을 차로 비유하면 미네랄은 엔진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도 주목한 미네랄의 중요성. 세계 인구의 3분의 1 미네랄 부족. 채소, 과일 등 고른 영양 섭취를 못하는 현대인. 미네랄 부족 시 다른 주요 영양소의 기능이 떨어져 신체 곳곳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미네랄.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미네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미네랄은 진짜 우리 몸의 4%에 지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조차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체의 성장과 유지, 체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등 15만 가지, 100가지, 200가지도 아니에요. 약 15만 여가지 작용을 이 미네랄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미네랄 중요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어도요, 인체의 영양소 이 피라미드를 보면 미네랄이 가장 상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이 효소도 이 미네랄 없이는 이 효소를 기능할 수 없다는 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조차도 이렇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게 미네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네랄 없이는 비타민, 단백질, 효소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미네랄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뭐 칼슘, 또 마그네슘, 나트륨, 인, 아연, 뭐 염소, 황, 철분, 규소, 요오드, 구리, 붕소, 망간, 코발트, 게르마늄, 바나듐, 몰리브덴, 크롬, 셀레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미네랄은 크게 봐서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누어집니다. 이 차이는 1일 섭취량이 100mg 이상인 영양소를 다량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100mg 미만인 영양소를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다량 미네랄은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인, 황, 염소 등이 있고요. 미량 미네랄은 요오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미량 미네랄도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 몸에 어떠한 좋지 않은 작용, 어떠한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다량 미네랄 몇 가지 효능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칼륨이라고 하는 거 K죠. 칼륨은 혈압을 정상 수치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 그래서 혈압 정상 수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부족하면은 변비라든가 근육 마비가 올 수 있고 쉽게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칼륨. 자, 마그네슘은 Mg.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고요.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이외에도 300종 이상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당질이나 지방 대사 작용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팔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떨리고 불면증, 식욕 상실, 빈혈 등 아주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자, 칼슘은요. 칼슘은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칼슘은 CA. 성장기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실제 저희 휴지와 미네랄을 이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먹이면 굉장히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칼슘은 아시겠지만 뼈와 치아를 이루는 주성분이고요. 뼈와 치아. 그리고 마그네슘이 칼슘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칼슘 드실 때는 칼슘만 드시면 안 좋고요.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역시 칼슘은 다 알고 있는 골다공증 등 뼈와 관련된 질환이 쉽게 노출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그 수분 균형을 이루어 체액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포들 간에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삼투 작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나트륨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쓸개즙, 장액과 같은 알칼리성 소액의 성분이 되고요. 소액. 부족하면 역시 근육결련 및 식욕 상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면에 나트륨은요, 또 소금이 많잖아요. 과잉을 하면요, 비만, 심장병, 고혈압의 원인이 되니까 또 주의해야 돼요. 이 미네랄은 없어도 문제고요. 또 과잉이 돼도 문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뼈와 치아를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성장을 돕고요. 아까 칼슘과 마찬가지로 이는 비타민 B의 활성화로 에너지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는 워낙 많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결핍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 많이 부족하잖아요. 입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황, S인데요.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이 부분이 미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황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손톱이 자주 부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MSM 시중에 제품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이런 황에 좀 특화된 제품들이 MSM이고요. 식이유황 이런 제품들. 어쨌든 손톱이 자주 부러지는 분들, 내가 미네랄 부족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염소, CL이죠. 염소는 혈장과 위액의 구성 요소로 소화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소화작용에. 아까 그 나트륨 같은 경우도 쓸개즙이나 장액과 같은 알칼리성 소화액 성분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트륨,
우리가 이런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나트륨, 염소. 그래서 이런 또 염소가 결핍이 되면 탈수, 식욕 감퇴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염소는 보통 이 나트륨하고 같이 많이 묶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마그네슘은 칼슘은 또 마그네슘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미네 영양학적인 효과들에 대한 편인데 뭐 하나하나 보면은 다 영양적인 효과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미네랄에 속한 모든 영양소는 미량이라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특정 미네랄만 챙겨 드시면 그것도 문제예요. 편식하면 안 돼요. 미네랄은. 결핍증이나 과잉증이 걸릴 수 있는데 특정 성분만 집중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또 기량작용에 의해서 어떤 성분이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은 편식하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아주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휴디아 미네랄은 종합 무기질 영양소예요. 어떤 한두 가지, 뭐 칼슘만 챙겨 먹는다, 마그네슘 챙겨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래서 보통 종합 비타민에 미네랄이 많이 좀 함유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종합 비타민에 있는 미네랄만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게 또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이 미네랄은요, 체내에서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돌 같은 것도 다 미네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돌을 깨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네랄을 흡수하는 방법은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이라든가 또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게 미네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은 물도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뭐 신선한 채소와 과일, 버섯, 해조류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 되는데 또 거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왜 그러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과일, 야채를 먹어도 미네랄이 부족이 올 수 있다.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미네랄인가?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 자, 다시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자, 이분은 닥터 올렉이라는 박사님이신데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책 꼭 추천도서고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도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 닥터 올렉이라는 분은요. 1991년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분이고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질병의 원인은 미네랄 결핍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런 말씀을 딱 결론 지어요.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 부족이 그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맥류 파열 같은 경우는 구리가 결핍됐을 때, 또 심장마비는요, 셀레늄이 결핍됐을 때, 뇌암의 원인은 갈륨이 결핍됐을 때,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비타민 E의 결핍, 또 신장 결석의 원인은 칼슘 결핍, 또 심근증과 파이카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인은 셀레늄 결핍, 저혈당 및 당뇨병의 원인은 크론과 또 바나듐의 결핍, 여성 성장의 원인은 성장애, 잘못했습니다. 성장의 원인은 붕소의 결핍, 후각장애는 아연 결핍, 그리고 칼슘 결핍으로 약 147종류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잘못 읽은 것 중에 남녀 성장애 원인의 붕소 결핍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토양에 미네랄이 결핍되면서 이런 미네랄이 인간들이 좀 결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요즘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애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 부족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미네랄만 조금 채워줘도 그 병이 낫는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내 몸이 안 좋은데 아픈데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혹시 내가 미네랄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여유만만이란 프로에서 이
미네랄에 대한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 미네랄이 왜 우리 몸에 필요한가에 대한 그러한 방송과 또 중노년에 필요한 5대 미네랄, 5가지 미네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는데 이 중에 또 노화 방지에 이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천연 안정제 칼슘, 부족하면 과식을 부른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고 이 나중에 제 블로그 M스페이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라든가 아니면 야심만만 찾아서 우리 몸에 왜 이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뭐 중간에 보시면 생명의 배터리, 즉 우리 몸에 생체 전기가 흐르려면 이런 미네랄이 꼭 필요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화 방지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그 에너지의 원료지만 그 불씨, 즉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다음 요 두 번째 지금 요 영상이나 세 번째 영상도요. 뭐 셀레늄하고 칼슘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미네랄이 내가 지금 부족인가 결핍인가 이 자가 진단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 중에서 한 3개 이상이면 다 미네랄 부족이라고 하고요. 6개 이상이면 미네랄 결핍이라고 합니다. 즉 6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평소에 미네랄을 좀 충분히 좀 이렇게 몸에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미네랄 결핍, 부족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평상시에 어지러움증이 자주 발생한다? 저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런 분들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부어 있다. 여성분들이 항상 뭐 라면 먹으면 붓는다고 하는데 이 미네랄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부어 있다. 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신다. 저는 술 3번 이상 마시는 편인데 담배를 하루에 1갑 이상 피운다. 이런 부분들이 미네랄을 고갈시키는 어떤 행동이겠죠. 쉽게 피로해지고 지친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난다. 미네랄이 왜 저희가 이너뷰티 제품으로 지금 저희가 이걸 취급하는 이유도 이 피부 트러블이 미네랄 부족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을 충분히 먹으면 이런 트러블도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불면증처럼 잠이 잘 들지 않는다. 잇몸이 시리고 자주 피가 난다. 한번 다치면 상처가 더 잘 낫지 않는다.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다. 저 인스턴트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야채보다 고기 같은 육식을 좋아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혈압과 당뇨가 높다. 짜증을 낸다. 배가 자주 아프고 변비가 있다. 머리에 각질이 많고 탈모 증상이 있다. 어떤 일을 해도 흥미가 없고 무기력하다. 모기나 벌레에 잘 물린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미네랄 결핍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런 미네랄이 내가 부족하다. 어떤 증상들을 한번 볼게요. 이 증상들 보면요. 신경계통으로 많이 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울증. 미네랄 부족하면 나오는 증상입니다. 우울증, 정신장애, 신경의 흥분, 정서 불안정, 집중력 결여.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학부형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미네랄을 권하면 되게 좋고요. 집중력 결여, 정신적 무감동, 심신세약, 초조감의 빈발, 억울증, 불면증, 발육 부진, 골격 불안정, 유아의 발육 지체, 악성 빈혈, 성장 장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미네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통, 치매, 식욕 부진, 기미 잡티, 검버섯, 주름. 이런 부분들 피부 미용에 관련이 있죠. 기미, 잡티, 검버섯, 주름, 두통, 미각 이상, 관절염, 심장 발작,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절입선 비대, 근육 무력증, 단백질 대사장애, 신장 결석, 간질환, 당뇨병, 갑상선 종, 갑상선 비대, 갱년기 장애,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이 미네랄을 꼭 권해주고 있습니다. 정력 감퇴, 이거 아연 같은 게 당연히
간여가 돼 있겠죠. 성욕 감퇴, 생식력 저하, 비만,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탈모, 손발 차가움, 손 저림, 입 마름, 손톱이 잘 부러지고요. 혹이 잘 생기고, 만성 피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생리통, 스트레스, 가려움증 등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관여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미네랄은. 제일 정말 중요한 건 이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요. 미네랄 얼마나 중요하냐? 미네랄 부족하면 돌연사 할 수 있다. 미네랄이 없으면요, 사람은 속된 말로 죽어요. 미네랄이 없으면 생체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생체전기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곧 죽는다는 얘기죠. 실제 이 휴디아 미네랄을 좀 진하게 타서 연세 있는 분들이 드시면요, 처음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손발이 찌릿찌릿하대요. 이 나이를 드시면 이게 뭐 행동이 조금 슬로우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 생체 전기가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네랄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건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은 좀 종합적으로 좀 이 영상 하나로 다 좀 이기게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의 어떤 역할들. 예. 독소는 어디에서나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나비 만천이에요. 생활 속 충격적인 중금속의 정체들. 저기다 오늘 아침에도 밥해 먹었는데? 대법은 무엇일까?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물 지금 여기 6잔이 있는데 과연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미네랄 확인하고 드십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체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체내 독소입니다. 체내 독소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몸에 쌓인 독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게 아주 큰 관건인데, 근데 문제가요, 2004년 유니세프에서 세계 영양 조사를 하고 분석한 연구서를 냈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것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900여 가지 질병,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요. 급작스럽게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나면 와, 이거 빨리 보충을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요?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900여 가지 질병의 원인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미네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겹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근데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보신 것처럼 미네랄은 900여 가지의 질병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지금 조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우리 몸의 독소가 즉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그 독소를 제거하는, 배출시키는 게 이 미네랄이에요. 특히나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금속에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금속을, 이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또 미네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면역력 하고 있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몸의 체내 독소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좀 찾아서 저도 좀 봤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미네랄에 대한 내용이 좀 되어 있는데, 여긴 과학기술의 발달을 피코그램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피코그램. 그래서 이 미네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도 있네요. 1936년에 미국은 이미 미국의 상원 의원 보고서로 채택된 제 264호 미 의회 문서에 나와 있는데, 극히 미량이 필요한 어느 한 성분이라 할지라도 균형이 깨지거나 상당량 결핍된다면 사람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며 생명이 단축하게 되고, 또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쓸모없게 된다고 했답니다. 이러한 내용들부터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긴 이런 말도 있대요. 다분히 상업적인 전략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뇌당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민감한 부분들은 다루고 있고요.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 역시도 약간 상업성의 논리가 있었다는 거,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의 99%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네요. 예. 여기도 아까 나왔지만 미국의 인체는 72종류의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생화학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제약회사들이 내세운 종합 영양제의 필요성도 폴링 박사의 말을 인용했지만, 합성 미네랄은 자연적인 상태의 것과는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꼭 미네랄 미량 미네랄까지도 하나하나 좀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는 나중에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좀 찾아보셔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이 셀레늄이라는 이 영양소가 굉장히 미네랄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셀레늄은 보통 우리가 마늘, 또 브로콜리, 그리고 해바라기씨, 아몬드에 이 셀레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셀레늄은 기적의 원소, 즉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기적의 원소로서 유명합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 셀레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뭐 마늘을 많이 먹어라, 뭐 생강을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셀레늄이 이런 또 이런 암세포까지 잡는 거, 요거는 요 셀레늄 부분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계속해서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 베스트 5 가운데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자, 열어주실까요? 암세포 잡아먹는 미네랄 셀레늄입니다. 와, 이런 게 있네요. 네, 셀레늄은 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기적의 원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셀레늄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인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특히나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효소들을 도와주는 역할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암의 효과가 큰가요? 살아는 애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모든 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0년 동안 노인들에게 셀레늄 나는 몸신이다 요 프로가 굉장히 좀 알기 쉽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인의 필수 미네랄 중에 세 번째가 셀레늄 얘기인데, 요거 말고도 이제 보시면은 쭉 여기 요 방송은 한번 찾아볼 만한 그런 방송이고요. 처음에 뭐 마그네슘, 여기 보시면 한국인 필수 미네랄 마그네슘에 대한 거, 또 아연, 세 번째 셀레늄, 네 번째가 뭐 칼슘,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은 철분, 이런 5가지 한국인의 필수 미네랄 이 5가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보고 싶지만 일단 요 내용들은 몸신에 나오니까 한번 꼭 보셔서 미네랄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예, 요거는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네랄 다 중요하지만 아연 그리고 뭐 셀레늄,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그리고 철분 요 5가지는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이 현대인들에게 신종 영양실조라 불릴 만큼 절대로 부족하다는 거죠.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미네랄이라는 건 무기, 염류 또는 광물질, 생물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최소 단위의 무기질 구성 요소를 일컫는 말이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미네랄이 체내 영양소가 되려면 사람의 몸속에서 흡수될 수 있는 이온 상태여야 된다. 이온.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런 돌들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이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 있거나 이런 음식들에 이제 있는 그런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은 인체 내에서 절대 합성될 수 없어요. 외부에서 필히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지도인데, 요 지역마다 미국 쪽 85% 부족, 뭐 이렇게 농지의 토양에 미네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토지. 이런 세계 인구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미국은 90% 이상이 결핍이라고 하고요. 한국도 얘가 70%나. 토양의 그 이유는 토양의 미네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왜? 토양의 미네랄이 줄어드니까 그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들여서 식물들이 또 보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도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 식물을 먹는 동물, 인간들이 또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거죠. 연쇄적으로. 특히나 이런 또 미네랄은요,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토양이 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예죠. 철분 하나를 섭취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50년대에는 사과 2알만 먹으면 됐던 게 지금은 사과 13알을 먹어야 돼요. 시금치 한 단만 먹으면 충분했던 철분이 이제는 19단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토양의 미네랄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미네랄 부족,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토양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영상은 뭐 굳이 안 봐도 이거 전 세계 3분의 1이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다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체의 조율사 측면에서 한번 다시 미네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5대 영양소 중에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다. 왜 그렇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도 미네랄이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무조건 영양 불균형이 온다는 거예요. 영양이 불균형하면 질병에 노출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미네랄은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고, 이건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미네랄은 외부에서 섭취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토양에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냐? 음식으로만으로는 지금 섭취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넘어가고, 우리 인간에게는 약 72종의 어떤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네랄의 첫 번째 기능은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다. 이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고, 효소라든가 또 모든 그런 거에 이 구성 원소로서 미네랄이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그런 구성 성분이라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자, 태우는 영양소라는 어떤 관점에서 미네랄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죠. 보시면 이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면, 자, 타는 영양소보다 태우는 영양소가 더 중요하다. 지금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미네랄 또는 비타민 섭취는 굉장히 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5대 영양소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 미네랄과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유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요 생체 성장에 중요한 성분들이기는 하나 좌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근본적인 생리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장은 고사하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분해와 조직 형성을 위한 합성이라는 생화학적 활동이 불가능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기는 하나, 즉 아무런 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즉 태워지는, 즉 타는 영양소입니다. 반면 미네랄과 비타민은 이게 개입이 돼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사가 바로 일어나서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은 태우는 영양소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 비타민마저도 종류에 따라서는 미네랄을 동반해야만 활성을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또 이러한 어떠한 부분 나오고, 특히나 요즘에 질병으로까지 분류되고 있는 비만, 이 비만인 경우도 태우는 영양소에 비해 과도한 타는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타는 영양소는 많은데 많이 먹는데 태우는 영양소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그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꼭 미네랄은 같이 섭취해 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제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얘기 말씀드렸던 거는 인체 구성 요소로서의 미네랄, 두 번째는 태우는 영양소로서의 어떤 미네랄 얘기했는데, 이 인체의 조율사, 즉 미네랄 생명 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쭉 보시면 첫 번째가 체내 생화학적 정기적 시스템 운영의 기본 요소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배터리, 이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미네랄은 체내 화학적 정기적 시스템 운영의 기본 요소로 신경 자극의 전달, 그러니까 아까 미네랄 부족하면 신경 계통에 어떤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경 자극의 전달, 근육 수축 등 인체 생화학적 정기적 작용을 담당하는 각종 효소의 생성과 기능에 필요한 요소, 즉 이런 효소가 우리 몸을 다 관여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신체 내에는 약 1300가지의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효소들이 1000억 개의 신체 세포에서 발생하는 15만 가지 생화학적 정기적 반응을 수행하는데, 이 효소의 기능이 이 미네랄이 없으면 중지되고 인체 모든 기능에 따라 중지된다는 거죠. 이 효소가 없으면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요, 걸어다닐 수도 없고요, 심장이 멈추고 죽음에 이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런 효소의 기능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효소가 우리 모든 생명활동을 움직이는데 거기에 미네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미네랄이 그런 생체 전기가 흘러야만 이런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여기서 미네랄의 어떤 정기적인 어떤 생화학적인 부분을 이제 이런 실험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실험 영상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좀 멈출게요. 전류에 불이 들어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것은 수돗물, 오른쪽의 것은 정수기물입니다.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가 아니라 미네랄이 걸러져서 나오는 정수기입니다. 미네랄이 이제 물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삼톱 정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류가 살짝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꺼졌죠? 살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미네랄의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역시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미네랄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분능이 아니라. 자, 불이 너무 환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포에 이와 같이 불이 꺼져 있으면 우리의 건강도 보나마나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포에 생명의 불꽃이 점화되어서 예, 보신 것처럼 생명의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네랄인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수돗물하고 또 정수기에도 이 미네랄 소량이 있다는 거죠. 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는데 여기다 미네랄을, 휴대 미네랄을 딱 넣었더니 불이 확 밝아졌죠. 이 미네랄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가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너무 깨끗한 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물 속에 있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버리니까 도리어 산성에 가까운 그런 물이 돼버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특히 미네랄은요, 좀 설명이 있겠지만 알카리성으로 이런 알카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생화학적, 정기적 시스템 운영의 기본 요소가 미네랄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인체 조율사 측면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정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염기의 균형을 잡아준 데 있어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알카리성 체질 유지에 이 미네랄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네랄은 식품으로부터 흡수되어 신체 내에 분포한다. 조직이나 체액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많은 대사 반응에 필요한 산도 혹은 염기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체 내 혈액, 조직, 세포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산도 혹은 염기도는 pH라고 하죠. 비록 다르지만 미네랄은 체내에서 적절한 pH를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종류의 미네랄 중에서 어떤 미네랄은 신체를 산성 쪽으로, 미네랄도 다 무조건 알칼리성은 아니고요. 산성 쪽으로, 또 어떤 미네랄은 알칼리 쪽으로 이루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인체의 pH는 7.4가 가장 적정 수준이며 인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6.8에서 8.0이다. 그 인체 내에 있는. 근데 만약 인체 내 pH가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인간은 살 수 없게 된다. 미네랄의 균형이 있는 섭취는 인간의 염기도를 약 알카리성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스스로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 pH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질병의 자율 치료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만약 미네랄이 부족하여 산성 체질이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은 이제 우리 몸을 산성화되는 이런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전환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부각되는 것들, 그래서 수소수에는 미네랄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수소는요, 아주 작은 기체라서 이 미네랄 없이는 이 수소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또 이런 알카리성을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신체의 필수 성분, 이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 이 미네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뭐 아연, 구리, 망간 등은 연결 조직의 형성에 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신체 내에서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 효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 효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다 필요한 거거든요. 비타민 등은 미네랄 구성 성분으로 함유한다. 이 부분이고요. 인체 조율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작용,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읽어볼게요. 미네랄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의 촉매 기능을 한다. 즉 미네랄은 당질, 지질, 단백질의 분해 과정 중 에너지를 내는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겐을
글리코겐을, 또 지방산과 글리세롤로부터 지질을, 그리고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태우는 영양소의 부분이 이 촉매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그네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해 및 합성 과정에 필요하며 그 외 구리, 칼슘, 망간, 아연 등은 많은 종류의 미네랄들은 체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서 촉매로서 또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필요하다. 또한 몇몇 영양소의 흡수율은 미네랄에 의해서 더 증가되기도 한다. 저희가 이 미네랄을 음식들을 할 때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그럴 때 이 영양소, 그 음식의 영양소 흡수율이 아주 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분자가 대단히 큰 비타민 B12가 창자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칼슘의 도움이 필요하며 분자가 아주 작은 단당류 흡수되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이런 그 영양소들이 비타민 B12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이 분자보다 크다고 하거든요. 이런 비타민 B12가 창자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칼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자가 너무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런 촉매작용을 이 미네랄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몸의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야 되거든요. 배출시키고 해독을 해야 되는데 미네랄이 이러한 신체 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프리메디칼, 그 활성산소나 음식물 등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독소, 중금속까지도 이 미네랄이 해독해주고 배출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없애주는, 해독해주는 게 미네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면역력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물의 균형 조절. 이거는요, 혈관이나 세포에 들어있는 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반투과성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의 내외로 물이 이동을 하려면 이 미네랄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균형이 깨지면요, 체액의 축적 또는 탈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현대인의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하나인 고혈압도 체내 미네랄 농도의 불균형으로 신체 내 삼투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혈액 중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의 농도가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고혈압약을 다 드시는 분이 이 미네랄만 제대로 보충을 했더니 혈압약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보면 미네랄이 무엇이고, 자,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미네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네랄이 종류들, 그리고 효능들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와, 근데 이 미네랄이 왜 현대인들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이 부족한 그 원인들, 어떤 토양에 미네랄이 결핍되는 부분들, 어떤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미네랄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면 미네랄도 다 똑같은 미네랄이 또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량 미네랄, 미량 미네랄 이 부분이 아니라 미네랄은 크게 보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명체에서 추출한 유기 미네랄이 있고요, 무생명체인 물, 돌, 흙을 주체로 한 미네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기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뽑아낸 게 유기 미네랄, 무생명체에서 뽑아낸 게 무기 미네랄인데, 인간은 이런 무기 미네랄은 흡수율이 굉장히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유기 미네랄, 즉 생명체에서 추출한 미네랄, 즉 우리가 식물을 먹고 음식을 통해서 먹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이런 그 음식에 있는 미네랄, 유기 미네랄인데, 그래서 이제 유기 미네랄은 흡성을 높인 유기이온 미네랄이 있고, 유기 미네랄이 있고, 또 무기 미네랄은 흡성을 높인 무기이온 미네랄과 무기 미네랄이 있다는 거.
근데 잘 보세요. 중금속도 하나의 무기 미네랄이거든요. 무기 이온 미네랄이 만약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면 중금속까지도 이온화돼서 흡수가 된다라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독을 마시는 거예요. 뭐 비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중금속이에요. 그게 이온화되면 더 문제 되겠죠. 다시 세분화하면요, 미네랄은 유기이온 미네랄, 흡수를 극대화시킨 살아있는 생명에서 뽑아낸 미네랄이 있고, 유기 미네랄이 있고, 또 무기 미네랄, 무기이온 미네랄, 그리고 광물성 미네랄,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 이게 해양 침투수한테 많다고 하죠. 킬레이트 미네랄, 그리고 콜로이드 미네랄,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됩니다. 휴디아 미네랄은 유기이온 미네랄이면서 이런 콜로이드 형태의 미네랄이에요. 서로 추출 소재와 공급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려고 하는 휴디아 미네랄, 오늘 소개하려는 휴디아 미네랄은 한 20-30년 정도 연구를 통해서 아주 클래스가 다른 최고 품질의 유기이온 미네랄입니다. 이걸 바이오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제품을 제가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휴디아 미네랄은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을 종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종합 무기질 영양소고요. 유기이온 미네랄의 콜로이드 형태, 즉 액상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똑같은 말이죠. 인체 구성 원소를 동식물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휴디아 미네랄의 수많은 매니아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정말 기존의 미네랄 흡수율이 굉장히, 또 무기 미네랄 같은 거 흡수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데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흡수율이 높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휴디아 미네랄은요. 휴디아 미네랄은 바이오 미네랄을 액상으로 해서, 액상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다가 그 바이오 미네랄로 추출한 폴리페놀, 사포닌,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비타민, 루틴이 들어가 있는 대추잎과 뽕잎에서 추출한 거예요. 대추잎과 뽕잎에서 이 바이오 미네랄로 폴리페놀, 사포닌, 식물 단백질, 식물 비타민, 루틴까지 추출해서 이 바이오 미네랄과 혼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바이오 미네랄이 뭐냐? 바이오 미네랄은 육해 공군, 동식물과 공충을 망라한 생명체에서 미네랄말을 농축 추출하여 생리적인 흡수성이 좋게 이온화시킨 특허 공법으로 제조한 유기이온 미네랄, 이거를 바이오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이 특허 받은 기술을 가지고 제조한 겁니다. 유기이온 미네랄, 이거를 바이오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이 바이오 미네랄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리활성 물질이자 비타민과 미네랄과 함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3대 항산화 효소라고 할 수 있는 폴리페놀, 그리고 항산화 기능과 씻어내고 청소하는 기능을 잘 알려진 사포닌 인상에 많죠. 그리고 방사능 효과가 있던 루틴, 최상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뇌가 유일하게 먹는 단백질, 이러한 것들을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 휴디아 미네랄입니다. 미네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폴리페놀, 사포닌, 루틴, 단백질까지 이 제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 바이오 미네랄만 있을 때는 이런 그 비타민을 또 따로 구연산 같은 거를 같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든 제품이 휴디아 미네랄이고요. 제가 강조하지만 휴디아 미네랄은 유기이온 미네랄이다. 유기이온 미네랄, 즉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추출한 그리고 흡성을 높인 미네랄이 휴디아 미네랄이고요. 그래서 유기 미네랄로 이온 상태에 융해되어 몸 흡수가 탁월하고요. 유기 미네랄이고, 자, 이거는 2015년도에 발명 특허로 최신 등록이 됐습니다. 이미 이 바이오 미네랄은 훨씬 1985년도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또 2015년 최신 발명 특허로 최신 등록해서 휴디아 미네랄을 제조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제 2018년부터 이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 휴디아 미네랄의 모체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1985년도에 특허 기술로
만든 바이오 미네랄, 이 제품이 모체예요. 여기다가 아까 폴리페놀, 사포닌 등을 혼합해 만든 휴대 미네랄이다. 이 바이오 미네랄은요, 88년에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독일 니르베르그 국제 발명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발명전입니다. 89년도에 미국 뉴욕 엑스포 국제 발명전에서도 금메달. 91년 유엔에서 범세계적으로 주최한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엑스포 국제 발명전 또 금메달. 이런 상들이 다 있는데 상들을 다 받았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특허청장상, 무역협회장상을 수상한 국제적인 수상품이라는 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휴대와 미네랄은.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제 포장이 좀 바뀌었죠.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런 보조 용기를 가지고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 이걸 타서 먹습니다. 거의 바깥에 있는 물들이 그 중성이나 산성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 타서 먹거나 또 음식 같은 거에 또 넣어서 먹으면요, 찌개 같은 거 넣으면요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뭐 고기 같은 거 구울 때도 이 미네랄을 좀 적셔서 구우면 이 그 고기에 구울 때 그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스프레이, 요 형태는요, 요 스프레이 형태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 얼굴에도 뿌려주고 머리에도 뿌려주고 뭐 그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 사례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 휴디아 미네랄만을 위한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들어오셔서 아주 많은 것들을 또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유기 미네랄. 자, 900여 가지 질병에 이 미네랄은 관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쭉쭉 이런 질병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인터넷에 본인과 연관된 아니면 궁금한 질병 플러스 미네랄,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과 미네랄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혈압의 미네랄이 어떤 연관된 얘기들이 나오고요. 치매와 미네랄, 뭐 암과 미네랄, 불면증과 미네랄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료도 다 있으니까 이 900여 가지 질병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몸신에 나오는 얘기죠. 900여 가지 질병의 원인 미네랄 여기 있는데 체내 독소 배출에 또 가장 면역력 높이는 데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샵
독소는 어디에서나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실제 이게 그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권해주면 좋으면요, 건강관리, 피부 미용, 예, 이너뷰티 개념으로 이 미네랄을 권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 성장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뭐 보시면은 뭐 휴디아 미네랄을 맑은 컵 한 컵 200ml 정도에 5에서 20ml 정도 넣어서 하루 8잔에서 10잔씩 마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미네랄은요, 커피나 홍차에 타서 먹어도 되고요, 술 칵테일 타 마셔도 되고요, 뭐 모든 음식에 넣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이렇게 물을 최소 500에서 한 1000cc를 한 번에 먹는 이런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500에서 한 1000ml를 이 물을 마시는 연습을 좀 하면 좋습니다. 그때 미네랄을 한 많게는 10에서 20, 30ml 정도까지 넣어서 마시면 좋은데요. 어쨌거나 이거 양은 자기 개개인에 맞게끔 하면 되고, 보통 한 달에 한두 병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환자들은 메가요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은 3일에 한 병,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병 정도를 먹어주고요. 두 번째 달에는 한 5일에 한 병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병 정도 이렇게 먹어주면 좋은데요.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이 미네랄 보충 차원에서 한 달에 한두 병 정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서 드시는 걸 가장 권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응용사료 중에 하나가 이 계란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계란 쉐이크 만들기인데, 이렇게 드시면 아침에 이렇게 영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제가 직접 출연한 건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휴앤컴퍼니 이홍술입니다. 자, 오늘은 휴디아 미네랄 응용사료로 계란요법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계란요법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물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준비물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믹서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휴디아 미네랄이 약간 30cc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초를 준비했어요. 자, 식초는 15cc, 그리고 계란 2알, 그리고 야구르트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믹서기를 먼저 열어야겠죠? 자, 믹서기 열고 여기다 계란부터 넣어볼게요. 근데 계란을 잘 못 깰지도 모르겠어요. 예, 계란을 흰자 노른자 구분 없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하나, 예, 2개를 넣고, 그리고 자, 휴디아 미네랄 30cc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초 15cc를 넣고요. 그리고 야구르트 하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를 넣고요. 예.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 이렇게 닫고, 자, 믹서기를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되게 시끄럽죠? 네. 여기서도 보통 10초 정도 돌리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은 11초를 돌린다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면 10초 정도 이렇게 믹서기로 돌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잔에 한번 따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믹서기를 보니까 김종국 씨가 이렇게 자기 운동하면서 먹는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양이 꽤 되네요. 자, 예, 요 컵에 이렇게
한잔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전혀 뭐 계란의 비는 없고요. 무슨 바닐라 쉐이크 같은 약간 바나나 약간 그런 쉐이크 같은 맛이 나고요. 한 번에 이제 마셔볼게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이거 한 잔 마시면 단백질부터 다 알고 계시죠? 계란 같은 경우는 뭐 안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영양소의 가장 기본인 미네랄을 이렇게 맛있게 드는 방법을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너무 간단하죠? 아침 대용으로 식사 거를 때는 꼭 이런 계란 요법으로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앤컴퍼니 이홍술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제작했던 영상인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참 웃긴데요. 어쨌든 아침 식사 대용식으로 이렇게 계란, 또 단백질 보충도 하고 이렇게 식사 대용식으로 이런 미네랄 계란 쉐이크를 만들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는 또 저는 또 더 올가에 그 슈라이프 밸런스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슈라이프 밸런스도 먹으면서 가끔씩 이렇게 계란 쉐이크가 같이 만들면서 단백질도 같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휴디아 미네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물과 미네랄이 건강 중에 가장 기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휴디아 미네랄과 또 가장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휴리온 멀티기능 수소수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500, 1000cc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물을 마시면 거의 마시기 힘들어요. 근데 이 수소수는 500cc, 1000cc까지도 무리 없이 잘 넘어갑니다. 특히나 이 휴리온 수소수기 같은 경우는 이 클러스터가 굉장히 작거든요. 55Hz 정도 되는데 이 휴리온 수소수에 이 미네랄을 타서 먹으면 너무 목넘기도 좋고, 또 수소수는 또 우리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빠른 게 이 수소입니다. 이 참 쌍벽 이루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한 건 또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휴리온 수소수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이 수소수기 같은 경우는 잠깐 보자면 본 것처럼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유일한 전기분해 방식이 아닌 자연 필터 방식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휴리온 멀티기능 수소수기를 강력 추천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휴디아 미네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 강의를 했는데요.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뭐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든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미네랄의 중요성 다했지만 휴디아 미네랄을 설명드렸고요. 유기이온 미네랄, 휴디아 미네랄로 정말 미네랄을 채워서 정말 건강을 지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래를